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산명학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명리학의 한 분야인데요. 그 산명학에서 다루고 있는 간지 작용 관계론, 위상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명학 부분은 명리학대의 강의로 별책에 있는데요. 명리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산명학 제가 정리해 놓은 그 부분들을 보시면 훨씬 더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명학은 간지수를 별자리로 간지들을 별자리로 이름 붙여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별 자리가 있기도 하고요. 별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10대 주성, 천간을 주성으로 하고요. 지지는 12대 종성으로 해서 우리가 비견이다 그러면 석문성 이렇게 표시하고요. 제왕지다 그러면 천장성 이런 식으로 별 이름을 붙여서 표시를 합니다. 그게 산명학인데요. 산명학에서도 우리가 천문학에서 말하는 점성에 말하는 각도, 위라고 하는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각도죠. 각도, 어스펙트. 이것은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크게 합법, 산법 이렇게 나옵니다. 합법에는 간합법, 지합법, 삼합법, 방삼위법. 이것은 삼합법은 우리 말하는 삼합이고요. 여기에는 조금 용어를 바꿔서 대반회, 그 다음에 반회라고 하고요. 방삼위법은 우리 삼방이죠. 삼방 방국이죠. 삼합국이고요. 충법, 그다음에 형법, 해법, 산법 이렇게 나누죠. 간합법은 우리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간합법은 12친간법이라고 해서 육친을 볼 때 산명학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부부간에는 간합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 예를 들어서 여자의 경금이면 경금일간이죠. 일간이면 남편은 을목입니다. 이게 십신로 제이긴 하지만 간합하는 걸 찾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명리학과는 좀 다르죠. 이런 식으로 12친간법 무조건 이렇게 간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목의 중심의 육친론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친을 찾을 때 무조건 모친부터 찾는 거죠. 모친을 찾고 거기에 맞춰서 부친을 찾는 겁니다.
내 팔자에 인성이 모친인데 나를 낳아주는 인성. 제가 경금일간이다. 그러면 기토가 모친이고 무토도 모친이죠. 기토와 간합하는 간목이 있으면 간목이 부친입니다. 그런데 기토는 있는데 간목이 없고 무토가 있는데 개수가 있으면 무토가 모친이고 개수가 부친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은 선명하게 육친 부분은 요 지금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합법은 이렇게 산명학은 음점, 양점이라고 있죠. 음점, 양점 이 내용 보면은 뭐 나오는데요. 이것은 간지로 인체도, 자신의 인체도를 표시한 겁니다. 양점은 어떤 사회적 어떤 측면에서 인체 성도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명학은 음점과 양점을 같이 본다. 이렇게 산명학은 시를 보지 않습니다. 연월 일만 보고요. 기본적인 음정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연주, 연간이 좌견, 그 다음에 연지가 좌수, 연은 좌라고 합니다. 지장간, 좌족. 사령한 지장간이죠. 월주에서는 월간을 머리, 월지 가슴, 그 다음에 월지 사령한 부분을 배, 그 다음에 일지를 우수, 일지 사령한 글자 지장간을 우족, 일간 이렇게 있고요. 년간, 년지, 년지장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걸 또 뭐 여기 나중에는 이게 그걸 이제 그 12종성과 10대 주성으로 나눠서 보기도 하는데요. 양점이라는 것은 아까 인체 성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서 이것을 주성과 종성으로 나눠서 표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월간이 의미하는 주성이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월지에 여기는 사령한 장관이 들어갑니다. 사령. 여기서 이렇게 표시한 것도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월간, 사령, 월지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는 연간, 연지, 연지장간. 양점에서는 이것을 여기를
초년기, 12운성 초년기, 그 다음에 여기는 동료. 제가 여러분이 앞에 가면 이런 그림이 다 있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연지 12운성이 들어가고요. 양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연지 사령한 장간. 여기는 월지 12운성. 여기는 년간, 월지 사령. 여기는 월간, 일지 사령, 일지 12운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점입니다. 여기를 다 간은 주성이고요. 지는 종성인데 이걸 다 또 별 이름으로 12종성과 10주성으로 바꾸놓으면 이게 양점도가 됩니다. 양점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윗사람의 장소, 그 다음에 자신의 장소, 부하의 장소, 그 다음 이쪽은 이게 동쪽입니다. 동쪽. 동방이죠. 이쪽은 친구, 동료. 이 사령 장가는 서방이죠. 배우자, 가정. 그 다음에 12대 종성이 12운성으로 추출한 12대 종성, 맨 위에 연지 12운성은 초년기, 그 다음에 월지는 중년기, 일지는 만년기,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죠. 어쨌거나 간합은 갑기합, 병신학 다 아시죠? 그런데 제가 명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토로 변하는데 갑은 무로, 기는 그대로 기,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기운으로 변할 때, 예를 들어서 병신은 수로 다 바뀌는데 전혀 다른 것이죠. 작용이 좀 더 격렬하겠죠. 부건, 파처, 적천수에 그런 거 나오죠. 병과 신의 관계. 병에게 신은 재죠, 재. 그런데 신이 와서 병을 합해서 수로 바뀌어버리면 병화가 싫어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파처는 부인을 무서워한다, 그런 겁니다. 무게도 마찬가지고요. 을경은 경은 불변이고 한쪽이 불변하는 게 있는 그런 간합은 좀 덜 격렬하다고 봐야죠. 변화한 후의 길을 허기라고 한다. 연간지는 부모 자리, 사이. 원국에 간합이 있는 사람은 항상 실기와 허기를 모두 갖추게 되겠죠. 연애나 결혼은 허기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연애나 결혼을 볼 때는 이 허기를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빨리 캐치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허자를 불러오는 기법이 이수문파에서 한참 강의를 했죠. 허자. 비슷한 겁니다.
이런 그 허자론에서 명리학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의할 것은 실자가 오면 이게 전실인데 허자는 유용하게 쓰고 있다가 실자가 오면 좋지 않다. 이런 것은 논리가 성립되지 않죠. 바약합니다. 우리 공망 같은 걸 볼 때 전실하면 흉하다 이렇게 해버리는데 허자는 그게 내 팔자에서 필요한 글자면 허자로 쓰다가 실자로 오거나 실자가 되면 허자를 충한다거나 하면 실자로 바뀔 수 있는데 그런 때는 오히려 저는 좋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내용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 내용이 좀 페이지 수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한번 훑어보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중간합 있는 경우 두 번의 결혼으로 불린다. 이런 건 여러분 나중에 통변할 때 한 번씩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압법 여러분들 내용은 지압이 뭔가는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압의 변화와 결정 방법 두 개의 공통성 또는 특성이 결정된다. 같은 계절인가? 음양이 같은가? 공통의 간이 있는가? 자와 축은 개수가 있네요. 그리고 겨울이 같죠. 공통간이고 개수가 겨울. 그래서 수의 왕지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로도 바뀔 수 있다라고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원칙은 자축은 수다. 인해는 목이죠. 목. 간목이 있고 갑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절은 다르지만 공통간을 가지고 있다. 묘술은 원래는 공통간이 없죠. 그럴 때는 본기에 주목하자. 본기. 목극토. 을이 무를 극한다. 상극하는 경우는 극을 하는 쪽. 따라서 목성이죠. 우리가 묘술 합화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하는데 실제로는 목으로 묘술 합은 목이다. 그리고 화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 술이 화고라고 해서 화로 변하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 화의 조건을 보면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원래는 목으로 변하기 쉽다. 예외적으로 또 토로도 가능하다. 여름이나 화월 등 화성이 많으면 화성으로, 묘술합은 목, 토, 화로 변화가 가능하다. 진유합, 공통지장간이 없죠. 본원을 주목한다. 토, 상금, 생금이랑 똑같습니다. 상금은. 상생의 경우에는 생을 받는 쪽, 상극의 경우에는 극의 경우에는 극하는 쪽. 생은 생을 받는 쪽. 이런 쪽이 역량이 좀 더 강하다고 보고 그쪽에 오행을 취한다. 사신합은 우리가 사신합수라고 했죠. 사신합수는 여기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우선 금으로 화하기 쉽다. 토는 거의 불가능하다. 오미합은 정과 기. 그래서 화와 계절이 우선 화, 그 다음에 토.
지압의 성립, 월지에서 변화하는 오행을 반대하면 안 된다. 화가 안 된다는 거죠. 삼합을 볼까요? 삼합은 삼지지가 합쳐지는 거죠. 삼합. 세 글자가 모두 합쳐지는 것은 삼합. 삼합 회국이죠. 이런 것들은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얘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삼합에서 토의 성질은 완전히 변화하지 않고 기본적인 특성은 유지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토는 예를 들어 신자진이 수로 화한다 해서 그 진토가 화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토의 어떤 성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토는 우리가 충기라고 했죠. 충기는 모든 기운을 다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토의 경우도 비록 신자진이 수국으로 화하지만 사고의 특성상 가장 나중까지 토의 성질을 유지할 수 있다. 두 글자가 이루어지면 반회죠. 반회. 그리고 삼합회국에 준한다. 반회. 대운이나 년운에도 원국과 합쳐서 들어왔을 때는 성립하게 된다. 뒤에 보면 대반회라고 있습니다. 대반회. 천간이 같고 지지 삼합 반합 포함 대반회입니다. 자, 삼합회국을 가진 사람의 특징,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해놔야죠. 우리가 명략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다루지 않았는데 산명학을 공부하실 때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스케일이 크고 그릇이 크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삼합회국이나 반회, 지압 등을 노리고 해보는 걸 추천한다. 특히 연지가 외부죠. 외부. 이런 것과 이런 삼합회국이나 반회 이런 것들이 이루면 확장이나 외부 진출이 유리하다. 반회의 운세. 반회는 삼합국처럼 완성된 운세는 아니지만 삼합국적인 운세를 가지고 있다. 발전성이 강해진다. 2차원 융합이죠. 규모나 속도는 삼합회국에 미치지 못하고 스케일이 축소된 상태. 적당한 발전. 분위기상으로는 이렇다. 후천운에서 오는 반회. 해당 1년 동안만 반회 인생이 된다. 그 해에는 발전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강하고 운이 좋다 느낌이 더 많다. 또 반회가 오는 해는 액티브한 1년. 이건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실 수는 없습니다. 합법의 정리. 유상법이라는 기법 중에서 합법, 발전하기 쉬운 운세, 지압, 삼합회국, 반회. 대반회 되어 있죠. 계단을 오르는 것 같은 차분히 발전하는 것은 지압, 차분히 발전한다. 로켓을 타고 스케일 크게 발전하는 것은 삼합회국이다. 엘리베이터로 단번에 상승해서 발전하는 것은 반회이다. 속도나 규모가 다르다. 년지를 포함하는지 월지를 포함하는지 일지를 포함하는지를 보아서 그 시기와 조력자가 누군지 이런 것도 같이 통변해주면 좋다. 조상 때, 위 때,
어떤 그런 귀인, 월지는 부모 때, 직장 상사, 일지는 배우자, 이런 인물의 차이가 이런 식으로 조력자를 구분할 수 있죠. 산법, 충이 있습니다. 충동, 대충이나 충동. 자오충, 겨울의 중심과 여름의 중심. 충미충, 겨울의 끝과 여름의 끝. 인신, 봄의 시작과 가을의 시작. 묘유, 봄의 중심, 가을의 중심. 진술, 봄의 끝, 가을의 끝. 사해, 여름의 시작, 겨울의 시작. 시작과 끝, 중심과 중심, 이런 식으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충이다. 분열, 파괴. 12진은 시간을 표시하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은 계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계절 정반대. 계절이 정반대라는 것은 완전히 정반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마음. 결과적으로 서로 부딪혀버려 망가지는 현상. 한쪽 편의 질을 발휘하기 위해 다른 쪽 편의 질을 억제하게 되어 서로 상대를 부수는 현상이 생긴. 분열이나 파괴가 나쁜 것으로 봐서는 항상 우리가 어떤 작용관계를 볼 때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먼저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 충은 나쁘고 합은 좋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충도 안 좋을 수도 있고 합도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가장 중요한 희기의 분별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충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동요에 강하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내다,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다, 가정운이나 결혼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충이 되는 장소에 따라서 년지와 월지가 충하는 것, 월지와 일지가 충하는 것, 이것은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중간에 월지가 있는데 월지가 이 충을 방해하지 않는다. 인신충을 할 때 월지가 묘라면 일지가 인이고 년지가 신이면 이 충은 성립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죠. 년지와 월지의 충. 년지는 부모의 장소, 월지는 가게, 사회의 장소. 부모나 가게의 문제가 생기기 쉽다. 이 사람이 부모와 가게를 벗어나는 문제가 진정되게 된다. 일찍 떠나서 조종, 우리가 조종을 떠나서 자수성가하는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말했죠. 월지와 일지의 충. 부모의 장소와 배우자의 장소. 부모와 자식 사이가 나빠지거나 혹은 비율을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비유 맞추면서 산다는 건 사이가 좋은 건 아니죠. 결혼 운은 좋지 않다. 결혼 운이 불안정해지거나 배우자가 역할을 해주지 않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월지와 일지의 충. 가계, 본인 배우자. 가계와 본인의 어떤 특질이 맞지 않는다. 이 사람이 가계를 개혁하는 역할이 있다. 나쁘게 되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모 형제와 충돌한다. 결혼은 좋지 않다. 자기 집과 정반대의 질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읽어보시면 나중에 통변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형법. 자형, 생귀형.
생귀, 인신사회죠. 왕기, 좌우묘유, 그다음에 진술충미. 오오유유는 저는 왕기형으로 보고 싶습니다. 왕기형. 왕기형은 이게 주변과 다툼이죠. 왕기형. 서로 왕한 것끼리. 예를 들어 저는 묘묘, 자자 이런 것도 일종의 형으로 보자 이런 말씀 몇 번 드렸죠. 자형은 이런 현상이 있다. 방황, 자기 안의 갈등, 타인에게는 매사에 대한 열이나 의욕감이 좀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존심이나 이상은 높다. 11의 종성, 이것은 지지죠. 지지의 12분성입니다. 천장성은 제왕, 천목성은 걸록, 천남성은 관대라고 하죠. 임관. 이렇게 강성이 자형인 경우는 형의 현상 나오기 어렵다. 양자택일에는 택일 상황에는 약하다. 강하게 자신의 의지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망설이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자. 천귀성의 장생지입니다. 장생지. 인신사회가 장생지죠. 계절의 시작, 삼합회국의 생, 그 다음에 천귀성 이런 것들이 삼합회국의 이 생귀형의 어떤 특징들이죠. 시작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 시작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몇 번이고 그것을 맛보면 매사에 소심해져 간다. 인간관계에서 초반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통변하자. 고기형, 천고성이죠. 천고성, 조합의 형이 되는 것이다. 무정형, 냉혹한 인간을 만드는 작용. 사의 부분이 형을 만든다. 계절의 종말이 형을 만든다. 끝에, 여기는 시작인데 여기는 끝입니다. 끝에 문제가 나오고 싶다. 일의 끝에 실패하거나 실력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왕기형, 중심, 차가운 사람, 여기 고기형 읽어보시고요. 왕기형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법, 형은 삼합회국을 깨는 것, 정신의 문제가 있고, 해는 지압을 깨는 것이니까 육체나 현실에 문제가 생겼다. 해는 병이라고 합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병을 보는 거죠.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좀 토성 쪽에 문제가 나오기 쉽다. 추고해 같은 경우는 추고. 여기는 화의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파는 어떤 이런 문제도 있다. 서로 힘을 견제하고 결속하지 못한다. 여기 재정리한 부분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62페이지 다시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연간지, 월간지, 일간지가 이렇게 됐다면 연간지란 미래나 예측, 그다음에 목표, 직장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월간지는 중심이죠. 정신, 현재. 일간지는 결과, 내부 문제. 지합이 있다. 년과 월에. 현재와 미래가 지합한다. 년과 일이 반회한다. 결과와 미래가 반회한다. 년월이 간합이 있다. 간합은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의 유형은 현재와 미래가 지합한다. 합리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건 목표죠. 목표. 쓸데없는 움직임 모두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숙명 있는 지합의 특징으로서는 호불호로 판단하거나 자신이 납득하지 않으면 행동을 옮기지 않는 일면이 있다. 더구나 신진, 반회, 미래의 확대, 결과도 발전성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겠다. 서방지압이며 형과 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방지압은 결과 중시 행동이 되고 무슨 일에 대해서도 결과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동서의 지압이 공통되는 것은 현실적인 거죠. 지압이라는 현실적인 것. 파를 수반하면 결과가 불만족스럽거나 당초의 목표에 빗나갔을 경우에는 궤도 수정이든 재검토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종료시켜야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월간지, 현재, 그다음에 수단.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뭐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사주팔자를 가지고 그 위상법을 설명해 보는 겁니다. 변극률 대운, 지금 천중살, 대운에 천중살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상간지가 있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설명해서 중시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천중살이나 변극률은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입니다. 이 팔자를 보면 자 75년 8월 8일생입니다. 을묘, 갑신, 병술. 그런데 2018년 4월 15일 이때 운을 한번 보자는 거죠. 대운은 무자, 무술년, 병진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운이 무자 대운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상간지죠. 이상간지. 그러니까 자축이 천중살이죠. 공망. 자나 축에 해당되는 글자와 플러스 간지가 서로 암합하는 경우, 그것을 이상간지인데요. 이게 변극률 대운이다. 그래서 변극률 대운은 변극률 대운. 아까 들어가기 5년 좀 철저하게 바닥으로 떨어진 다음에 운기가 상승하고 다시
5년 정도 남겨놓고 운기가 하강한다.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각 대운과 년운과 월운과 일 이렇게 간제를 전부 다 추출해서 여기에 일은 지금 정축이에요. 정축.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이렇게 추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대운은 왕기형이 있습니다. 왕기형. 그 다음에 반회가 있고요. 년운에서는 지압이 있고 그 다음에 설천지비가 있고요. 월운에서는 해가 있고 반회, 나붐이 있고 일운에서는 고기형이 있습니다. 1번으로 동그라미 1번으로 표시된 것들은 연주와 작용하는 거죠. 예측, 사회성, 미래, 직업, 업무 이런 거죠. 월주는 2번으로 표시된 건 월주와 작용하는 겁니다. 현재, 정신적 측면 이런 것들. 동그라미 3은 일주와 작용하는 것 때문에 내측, 무슨 결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 통변하는 겁니다. 자, 무자대운 기간은 반회가 있습니다. 반회. 반회는 뭐 확장 이런 거죠. 월주는 아까 여기 정신적 측면이라고 했죠. 정신적으로는 꿈의 확대나 발전성을 의식하면서 사회면에서는 동료와 친밀한 사람과 다툼이 있다. 동방이고 왕기형입니다. 왕기형. 아까 왕기형이 다툼이라고 그랬죠. 근데 연주는 동방이죠. 그것은 업무상 동료, 친밀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대운을 개괄할 수 있죠. 년운도 마찬가지로 사회면에서는 지압이 있고요. 연주를 의미하죠. 결과나 내측 가정에서는 이건 일주를 의미합니다. 설천지비 아까 보시다시피 융합이나 수용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운은 업무 면에서 만족감이 있는 일이나 성과가 있다. 가족 간에도 그것들이 수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죠. 월운도 외측에는 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월에서는 반효가 있고 그다음에 일에서는 나붐이 있습니다. 나붐이라고 하는 것은 충이죠, 충. 뒤에 나붐이 뭔지 나옵니다. 일운도 이렇게 봅니다. 숙명 간지에 편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화성 과다인데 대원 년은 월은 일에도 화성이 밀려오면 일점 증폭. 우리가 난동이라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난동 상태가 돼서 굉장히 흉하죠. 간지 작용 종류 다시 아까 그 빠뜨린 부분 뭐 나부민이 유루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넣어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름 이건 세트죠, 세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간지가 있는데 원국이든 뭐 대운이든 유년이든 있는데 다른 간지에 이런 것 똑같은 것이 오는 경우죠. 이게 유름입니다. 유름. 우리는 병림 도의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오는 경우
동이라는 간지, 상대 원국과의 관계, 친자 관계 등 결혼 상대, 연애 상대, 업무 상대, 친자 어떤 사실은 궁합이 좋다 이렇게 동이라는 간지가 상대방 어떤 팔자에 있으면 그 죽이 잘 맞는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그런데 유름의 특징, 양면성. 항상 그 두 가지 아이디어나 행동 특성이 나타나고요. 양자택일로 헤매기 쉽다. 우유부단할 수 있다. 기억력은 좋다. 집중력은 남보다 2배. 이런 것들. 후천운에서 이런 율룸이 발생하는 경우, 원국에 갑자가 있는데 연월 대운에서 갑자가 오는 경우, 이런 거죠. 그 갑자가 연관지와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있다. 월간지와 유름하는 경우, 일간지와 유름하는 경우.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유름, 궁합, 의기투합 이런 정도. 이 팔자를 보면 월주가 똑같죠. 동업하는 경우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그 조합이다. 결혼 상대에도 굉장히 그 유름이 중요하다. 이혼율이 적은 경향이 있다. 통상은 음기로, 그러니까 운에서 오는 이 유름은 음기로 보는 거죠. 음기. 그런데 원국의 글자와 자형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약간의 그 방황, 양면성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 의미가 그런 겁니다. 후천에서 오는 것은 유름, 나붐, 대반회, 천극지충 이런 것들이 주로 관계되는 거죠. 년이 동방, 월이 중앙, 일이 서방으로 선명하게 이렇게 방위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런 부분은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초대운이 뭐냐? 초대운. 초대운은 독립이나 개척하는 그런 어떤 운기인데 자기가 뭔가 창시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일찍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는 것이 성공에 좋겠죠. 자축천중살, 면주기주입니다. 자축천중살이 가장 강력한 초대운입니다. 뭐 술래, 진사도 초대운이라고 하지만 자축천중살 가진 그런 경우보다는 약하죠. 연주가 자년 혹은 충년이면 초대운이라고 하죠. 나붐, 천간은 같고 지지는 충하는 경우입니다. 나붐의 특징은 물건이 받아들여진다. 우리가 뭐 해중금 이런 나붐하고 다릅니다. 유름 나붐을 경계로 어떤 운기의 변화나 기의 변화가 180도 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갑신, 을사, 갑인. 인사신인데 여기 지금 삼명학에서는 사명을 보지 않고 나붐으로 봅니다. 특히 년과 일 이런 경우도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지 않는다. 특히 사화가 중간에서 방해를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년, 일은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명리학적으로 타당합니다. 요충을 인식하려는 방편이기도 하죠. 명식 내에서 이런 나붐이 있는 경우, 일이 하나로 정리된다, 행동이 조심스러워진다, 삶이 폐쇄 형태가 되고 싶다, 매사에 견실하고 어두운 분위기로 되고 싶다, 비밀주의 같은 경우로 되고 싶다. 특징은 식간의 사고방식은 같은데 식간은 사고입니다. 사고. 지지는 행동이죠. 지지가 충하면 그 움직임이 멈춘다. 모든 일이 파괴적이 되어 분석력과 분열작용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에 있다. 자신이 나붐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러한 성질이 나타나 전진력이 억제되거나 매사에 겁이 많고 신중해져 대담한 행동은 할 수 없게 된다. 성격적으로도 이렇게 된다. 연구직, 고독, 외부와 찾아낸 특수환경 이런 데서 발휘가 될 수 있다. 장소, 연주, 월주, 일주 이렇게 되는 경우에 연주는 주요 환경이죠. 환경, 주의, 업무, 목적, 미래. 월주는요 마음, 정신, 현재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 일주는 결과. 그렇죠. A와 B에는 연주가 이렇게 돼 있네요. 연주가 나붐, 두 사람 관계는 연주가 나붐의 관계죠. 연주니까 처음이야, 처음. 발전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통배한다. 담담하고 영원히 이어지는 관계. 커플 관계에서 이런 걸 보면 일단 사이가 좋은 커플로 봐야 된다. 거꾸로 첫눈에 반하고 이런 관계는 아니지만 이런 게 오히려 어떤 연인 관계는 좋다. 좀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명리학에 있는데 이것은 단독의 육식갑자 중에서 천간과 지지가 같은 갑인, 을묘, 병호, 정사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유름은 천간이 같고 지지도 같은 거죠. 세트로서요. 그러니까 갑자와 갑자가 유름이죠. 나붐은 천간이 같고 지지는 충하는 거죠. 다시 제가 다른 잘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로 박스에 넣어놨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반해와 반해. 대반해는 천간이 같고 지지는 삼합 또는 반합입니다. 반해는 지지는 다른데 천간은 다른데 지지는 반합인 경우죠. 위치에 따라서 내용을 통변하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년간지와 월간지, 년과 일간지. 반해는 이것은 인정이 가능하죠. 년과 일도. 제가 또 추가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대반해가 있으면 무조건 좋다. 이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굉장히 쉽고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희기를 따라서 자기 팔자의 희기를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된다. 장소, 년간지와 반회하는 경우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월간지, 일간지. 적극적으로 둘이서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다. 지합. 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합의 의미.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북방과 남방은 정신계다. 남방은 정신의 미래, 북방은 정신의 과거. 미래란 목적이고 과거란 결과이다. 명리학을 좀 더 재미있고 좀 편안하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보충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설천지비. 천간은 설의 관계. 설은 이면에는 생의 관계죠. 지지는 똑같은 관계.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사람의 통배는 이런 식으로 한다.